청취자들의 사연을 나눕니다. 나 잘 살고 있어요. 지민리 씨,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필라델피아 외곽 낡은 2층 집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 올 때만 해도 마당에 핀 꽃들이 참 예뻤어요. 근데 지금은 앙상한 가지들만 흔들리는 게 꼭 제 처지 같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 나이 72. 이 나이가 되면 인생에 더 이상 놀랄 일도 부끄러울 일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누군가에게 제 치부를 드러내는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과 저는 40년 전에 몇백 달러 가지고 정말 이 땅에 왔습니다. 영어가 서투르니 무시당하고 인종차별에 눈물 쏟으면서도 우리 둘이 손을 맞잡고 버텼어요. 세탁소에서 종일 뜨거운 스팀 연기 마시면서 온 먼지 뒤집어 쓰면서 델리 가게 카운터 뒤에서 점심은커녕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시면서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발바닥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오로지 자식들 셋 반듯하게 키워내겠다는 일념, 그거 하나로 살았죠. 그렇게 고생해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니 이제야 겨우 무릎 좀 펴고 숨 좀 돌리나 싶었습니다. 근데 작년 봄이었나요? 남편이 골프를 본격적으로 쳐보고 싶다더군요. 그동안 가족들 먹여 살리느냐 골프채 한번 제대로 못 잡아봤으니 이제 친구들이랑 따뜻한 햇살 받으면서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러라고 제가 그랬죠. 제가 먼저 권했습니다. 애틀란타에 고향 친구들이 많으니 거기 가서 한두 달 푹 쉬다 오라고요. 제가 비행기표까지 직접 끊어줬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남편 보내놓고 저도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야, 이제 남편 삼시세끼 수발 안 들고 드라마도 마음대로 보고 나도 친구들도 만나고 내 시간 좀 가져보겠구나 싶어서 설레기까지 했죠. 근데 지민 씨,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석 달이 됐습니다. 남편이 함흥차사였어요. 가끔 걸려오는 전화 속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고 나중에는 제가 먼저 걸어도 바쁘다, 운동 중이다 그러면서 그냥 끊어버리기 일쑤였어요. 저는 그저 노인네가 친구들하고 노는 게 그렇게 좋은가 보다. 날씨가 좋으니 몸이 가벼워졌나 보다. 좋게만 생각했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짐을 챙기러 잠시 올라왔는데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데 눈도 안 마주치고 짐가방을 챙기더니 제 앞에 툭 앉아서는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낯선 목소리로 말을 뱉었습니다. 야, 나 조지아에서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야, 지금 농담하는 거야? 하고 웃어 넘기려는데 남편의 눈빛이 너무 진지하고 차가웠습니다. 자기는 평생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았으니까 이제 남은 생만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진짜 사랑을 하면서 살고 싶다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혼을 해달라고요. 그 여자는 아틀랜타에 집이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는 이제 거기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겠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재산 하나도 안 건드리고 자기는 몸만 가겠다고요. 지민 씨,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쭉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그 사람 뒷바라지 하며 구멍난 양말 기워 신기고 2년 전까지 세탁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세월이 그냥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하니까 화도 안 나고 그때는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한 세월은 뭐가 되느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간 당신도 아이들도 다 누릴 만큼 누렸잖아. 그러니 이제 나를 좀 놔줘. 라면서 오히려 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저도 알죠. 남편 없으면 굶어 죽을 나이가 아니라는 걸요. 아이들도 다 컸고 혼자 사는 게 제 몸이 훨씬 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민리 씨, 평생을 같이 한 아내에 대한 예의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가 고작 이것뿐인가요? 애들한테는 부끄러워서 차마 입도 못 댔습니다. 아버지가 조지아에서 새 여자 생겨서 이혼해달랜다. 이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혼자 거실불도 못 켜고 어둠 속에 앉아서 사귀고 또 사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그냥 원하는 대로 보내줘야 될까요? 아니면 법이고 뭐고 다 동원해서 끝까지 망신을 주고 발목을 잡을까요? 진짜 사랑이라고 떠드는 그 입을 보면서 아주 소름이 끼쳤습니다. 내 가슴은 시커먼 숯덩이가 됐는데 그 사람은 조지아에서 웃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요. 지민 씨,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나이에 맞이한 이 잔인한 겨울,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진짜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마음에 고통이 묻어 있어서 저도 가슴이 먹먹한데요. 그 세월을 진짜 사랑이라는 그 핑계로 덮으려는 남편분의 무책임함에 제가 다 화가 납니다. 일단은 감정보다는 어머님 건강을 먼저 잘 챙기시고요. 남편은 지금 환상 속에 계세요. 어머님은 현실 위에 계시니까 환상보다는 현실이 이길 겁니다. 너무 억울하시죠? 제가 그 사연 다 들어드릴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상황 어떻게 해야 잘 또 헤쳐나가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877radio@gmail.com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민리 씨,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에서 20년째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매일 사무실에 앉아서 남의 집 돈을 계산해 주죠. 소수점 하나, 단 1센트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대차 대조표를 맞춰주면서 자산 관리해 주는 게 제 일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제 인생의 가계부는 수십 년째 시뻘건 빨간불이 켜진 만성 적자 상태입니다. 이 비극이 왜 일어났느냐? 이 비극적인 장부의 범인이 있거든요.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바로 제 남편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 미국 땅에 발을 디뎠던 그날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저는 미국에 와서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낮에는 도서관에서, 그리고 밤에는 밤새도록 한식당에서 서빙을 하면서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뛰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우리 기술 배우자.
미국은 기술이 있어야 살 것 같아. 근데 남편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야, 남자가 쪼잔하게 무슨 기술이야. 비즈니스를 해야지, 비즈니스. 그렇게 시작된 남편의 사업놀이가 벌써 20년째 제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역을 했어요. 한국에서 뭘 들여오기만 하면 대박이 난다더니 컨테이너 가득 쓰레기 같은 물건들만 들여와서 창고 비용만 축내고 끝났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식당을 차렸어요. 식당 경험도 없는 사람이 주방장만 믿고 시작했다가 그 주방장님께서 돈 들고 튀시는 바람에 제가 밤잠 설치며 번 돈으로 뒷감당을 다 했습니다. IPTV 총판을 한다나 건강보조식품 유통을 한다나 심지어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저런 사업까지. 시작은 또 엄청 잘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한두 달은 금방이라도 빌딩을 몇 채씩 살 것처럼 떠들썩했죠. 남편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번에 진짜야. 당신 회계사 그만두게 해줄게. 근데 결과는 늘 똑같았습니다. 제 은행에 있는 돈이 다 나가고 애들 학비로 모아둔 돈 다 나가고 결국에는 살고 있는 집까지 담보 대출을 받아서 빚잔치를 메꾸는 걸로 끝이 났죠. 이제 저희 부부 50대 중반입니다. 지민 씨, 50대면 이제 좀 안정되어야 할 시기 아닌가요? 제 사무실 동료들은 벌써 은퇴하고 나서 어디로 크루즈 여행을 갈지, 플로리다에 어떤 집을 살지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웃음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나오면 저는 살짝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요. 그런 얘기에 낄 수 없을 뿐더러 그냥 제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울고 나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이 저질러 놓은 빚더미 뒤치다꺼리를 하느라고 매일 15시간씩 숫자에 매달려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고등학생인 아들이 늦은 밤에 제 방으로 오더니 머뭇거리면서 묻더라고요. 엄마, 아빠 또 사고 쳤어? 나 학비 걱정해야 돼? 나 그냥 주립대 갈까? 이 어린 게 눈치를 보면서 묻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미어지는 게 아니라 블렌더에 들어간 것처럼 찢어지다 못해 가루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매일 돈 계산을 하면 회계사면 뭐해요? 아들 대학 학비 하나 편안하게 약속해 주지 못하는 무능한 엄마인데요. 이제 남편 명의로는 미국 땅 어디서도 단돈 1달러, 아니 단 1센트도 빌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크레딧 점수는 바닥을 뚫고 지옥까지 내려갔겠죠. 근데 이 사람이 요 며칠 또 눈이 번쩍 뜨여서 들어왔습니다. 무슨 획기적인 아이템을 또 찾았대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조릅니다. 제 명의로 비즈니스 론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승부수를 던져보겠대요. 당신 크레딧 좋잖아. 회계사니까 은행에서도 금방 해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안 된다고. 이건 우리 가족의 마지막 생명줄이고 아들 학비라고 소리 지르면서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애미야, 네 남편 기죽어서 고개 숙이고 저렇게 다니는 꼴 좀 봐라. 내 가슴이 찢어진다. 마누라가 이렇게 능력 있고 똑똑한데 그 정도도 못 해주니?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이번 한 번만 딱 더 믿고 밀어줘봐. 아범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남편 기 한번 살려주는 셈 쳐라 얘. 라고요. 지민 씨, 저는 이제 정말 한계입니다. 나이는 남편만 먹나요? 저도 먹죠. 그리고 남편은 저를 아내로, 동반자로, 반려자로 보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비밀번호만 누르면 돈 빼갈 수 있는 ATM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밤새워서 다른 회사 일까지 더 끌어다가 하는데 그렇게 번 돈이 남편의 무모한 도박판에 판돈으로 쓰이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시어머니의 독촉 섞인 전화, 소파에 힘없이 앉아있는 남편의 그 처량한 뒷모습을 보면 또 내가 너무 냉정한가? 내가 남편을 도와주지 않아서 저 사람 인생 망치고 있는 건가? 아닌 거 알면서도 그 몹쓸 죄책감이 저를 괴롭힙니다. 남편은 저러다가 또 밤에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자는데 저는 잠도 잘 못 잡니다.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죠. 이 지독한 굴레, 제가 끊을 수 있을까요? 숫자는 늘 정확한 답을 주는데 숫자를 만지는 저의 인생의 답은 왜 보이지 않는 걸까요? 지민 씨, 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사연을 읽는 내내 제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정말 답답했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손절매라고 하죠.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끊어내는 거. 지금 남편은 그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손절매. 또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들에 대한 사랑일 뿐이지 가족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아니, 남편은 지금 그 책임질 능력도 없으시고요.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지금 더 중요한 건 이 가정의 생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딱 앉아서 인생의 적자 이제는 안 돼. 거절하세요.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열심히 충분히 잘 해오고 계시니까요. 기운 내세요. 지민리 씨, 안녕하세요. 저는 커네티컷의 조용한 동네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는 40대 중반 최효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꺼내놓으려는 이야기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제 가슴 깊숙한 곳에 박힌 날카로운 유리조각 같은 기억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무뎌질 줄 알았는데 그 조각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롭게 제 속을 헤집어 놓네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9월이었습니다. 한창 예민하잖아요, 그때. 엄마의 손길이 정말 절실하던 그 시절. 엄마는 한마디 얘기도 없이 짐을 쌌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더군요. 저와 언니, 그리고 아빠를 뒤로 하고 현관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제 눈을 피하면서 문을 닫고 나가던 엄마의 그 차가운 뒷모습. 3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매일 밤 꿈속에서 그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습니다. 쾅! 하고 닫히던 그 소리와 함께 제 세계도 무너져 내렸죠. 그날 이후 저희 집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빠는 배신감에 몸부리치면서 술로 밤을 지새우셨고 엄마가 없는 텅 빈 집안에는 곰팡이 같은 외로움만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도 아빠는 저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거칠어진 아빠의 손마디를 볼 때마다 저는 엄마를 원망하는 법을 배웠죠. 아버지는 이제야 70이 넘어서 겨우 좋은 분 만나 소소하게 낚시도 다니고 여행도 살짝 다니면서 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아빠의 굽은 등만 봐도 저는 아직도 가슴이 쩌릿쩌릿해요. 근데 저희 엄마는 어땠을까요? 그 남자와 살림을 차리고 자식을 둘이나 더 낳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사셨다고 들었어요. 저한테는 아버지가 다른 동생들이 둘이나 있는 겁니다. 엄마는 집을 그렇게 나가고 1년에 딱 한 번, 제 생일 즈음에 전화를 해서
잠깐 얼굴 보고 밥 한 끼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제 안부가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엄마 노릇 이만큼은 했다는 자기 위안용, 꼭 숙제를 하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제 손에 쥐어주던 돈 봉투, 50불, 100불. 그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을 때마다 저는 제 영혼이 팔려나가는 것 같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엄마에 대한 정, 그리움, 이런 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한 3년 전부터 엄마가 자꾸 연락을 합니다. 본인도 이제 70이 넘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 보니까 이제야 본인이 내팽개쳤던 우리 가족이 생각나나 봐요. 하지만 엄마의 전화는 반가움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전화 통화가 시작되자마자 엄마는 새로 차린 집 식구, 그 가족들의 욕을 폭포수처럼 쏟아냅니다. 둘째 딸이 고등학생 때 임신을 해서 학교도 못 마쳤다느니, 그 집 사위가 돈 한 푼 안 벌어오고 속만 썩인다느니, 그래서 둘째 딸 가족들이 지금 엄마 집에 들어와서 살아서 속이 부글부글 한다느니, 제 앞에서 자기 자식들 흉을 보는데 제 속은 시꺼멓게 타들어갑니다. 저는 사실 그 동생들 만나본 적도 없거든요. 그리고 나를 버리고 가서 낳은 자식들 얘기를 버린 딸에게 하소연하는 그 심보는 도대체 뭘까요? 단 한 번도 엄마는 그때 널 혼자 둬서 미안했어.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니? 정말 미안하다. 이런 사과 한마디 없던 사람입니다. 저희 언니는 이미 엄마하고 인연을 끊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다 차단해버렸어요. 언니는 저한테도 그만하라고, 너만 바보 되는 거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또 저는 마음이 약해서 엄마의 전화를 끊지도 못하고 차단도 못 시키고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거친 숨소리, 징징거리는 그 목소리. 그걸 듣다 보면 저는 다시 15살, 신발장 앞에 서서 울던 소녀로 돌아가서 가슴이 떨리고 숨이 막힙니다. 가끔 엄마랑 그렇게 전화를 하고 나면 온몸에 힘이 빠져서 며칠을 알아누울 때도 있어요. 주변에서는 쉽게 말합니다. 그래도 엄만데 나이 들고 불쌍하지 않니? 이제 그만 용서해. 자식이 참아야지 뭐. 하지만 지민 씨, 저는 많은 분들께 묻고 싶어요. 용서해야 되나요?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분이 엄마기 때문에 제가 용서해야 되는 건가요? 70이 넘은 엄마를 외면하면 저는 정말 천벌을 받게 될까요? 제가 너무 모질고 매정한 딸인 걸까요? 매일매일 저에게 같은 질문을 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아서 지민 씨께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 지독한 굴레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는 제 인생 살고 싶거든요. 주변 사람들 얘기 듣고 고민하지 마세요. 효정 씨 상황은 효정 씨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효정 씨 마음에서 하는 소리를 듣고 그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을 테니까요.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입니다. 난 후회하지 않아. Non, je ne regrette rien. 지민리 씨 안녕하세요. 저는 멀리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사드리는 김희정입니다. 저는 지금 금문교 근처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가는 창가에 앉아서 전화기로 지민씨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30년 가까이 퀸즈에서 맨하튼에서 젊음을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라디오 코리아 뉴욕을 듣고 있습니다.
뉴욕 라디오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치 제가 뉴욕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저는 젊었을 때 참 당당했습니다. 남들 결혼해서 시부모님 모시고 아이들 교육비에 벌벌 떨 때 저는 프리랜서로 전문직으로 일하면서 꽤 높은 수입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그 돈은 오롯이 저만 위해서 썼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문구가 제 삶의 신조였죠. 나 혼자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그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맨하튼 남쪽에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렌트 아파트. 거실 통유리창으로 보이는 야공은 제 성공의 징표였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1년에 2번은 유럽으로 혹은 남미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때는 집 한 칸 사겠다고 허리띠를 그냥 졸라매고 대출금 갚고 그러느라고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는 친구들이 사실 참 미련해 보였어요. 아유, 저러다 늙어서 병들면 집이 무슨 소용이야. 지금 이 젊은 순간을 즐겨야지. 그러면서 혼자 사는 제가 가족들하고 사는 친구들의 렌트비보다 훨씬 비싼 렌트비를 내고 사는 게 뉴요커로 사는 이 여성의 당연한 품위 유지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민 씨,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 나이가 지금 62살이에요. 엊그제 갔던 30, 40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거울 속에 웬 낯선 중년 여성이 서 있더군요. 겉모습은 여전히 세련된 옷차림에 나쁘지 않은 안목을 유지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제 통장 잔고와 미래는 형편없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일을 하고 있어서 당장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지난 겨울에 뉴욕에 갔다가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말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던 친구들이 이제 다들 집값이 올라서 은퇴 자산이 몇 배나 불어나 있더라고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세금 걱정이라는 그들의 투정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꽤 괜찮은 건물에 살고 있는데 렌트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도 여러 가지 펄크스가 많으니까 저는 이 건물을 좋아하는데요. 벌고 나서 이것저것 돈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태까지 젊을 때부터 그렇게 써오던 패런이 또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겨울에 친구들을 만나고 온 이후로 제가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천장이 저를 덮칠 것처럼 낮게 내려앉는 기분이 들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 렌트비를 감당하면서 이 고된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만약 내일 당장 몸이라도 아파서 내가 일을 쉬게 되면 나는 이거 다 들고 어디로 가야 되지? 길거리로 나앉아야 되나? 이런 공포가 발끝부터 차오릅니다. 젊었을 때 찍었던 그 화려한 여행 사진들, 옷장에 가득한 명품 가방들, 옷들, 신발들. 이제는 그것들이 저를 비웃는 화살이 돼서 가슴에 박힙니다. 노후 대책 같은 거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비바람 피할 내 집 한 칸 없이 늙어간다는 게 이렇게까지 뼈저리게 무서운 일인 줄 예전엔 왜 몰랐을까요? 젊음이 영원할 줄 알았던 제 오만이 이제야 대가를 치르라고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TV에서 고독사, 노인 빈곤 이런 뉴스들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몇 년 뒤에 제 모습이 되진 않을까 식은땀이 흐릅니다. 지민 씨, 저 정말 너무 늦어버린 걸까요? 이제 와서 후회한들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재설계해야 할지 막막해서 눈물만 납니다. 저처럼 내 집 없이 렌트 살면서 노후를 맞이하는 다른 청취자분들은
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 오늘을 견디고 계신가요? 제발 저에게 희망의 불빛 한 줄기만 비춰주세요. 방송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사연의 주인공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김희정 드립니다.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세월 동안 우리 희정님께서 누렸던 화려한 경험들, 세계 곳곳에서 쌓은 견문들은 결코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것들이 희정님의 영혼을 풍요롭게 채웠던 자산입니다. 그런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나이에도 전문직으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수입이 있으니까 이제 돈을 조금 쓰는 걸 줄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렌트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차지하는 게 많으니까 조금만 외곽으로 렌트비에서 한 3분의 1 정도만 줄여서 그거를 사이드로 이렇게 저축을 해놓는다면 그럼 그 불안감이 조금은 덜해질 것 같은데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지민리의 라디오가 그 길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고민되는 거, 힘들고 속상한 거, 아니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자랑하고 싶은 일 다 좋습니다. 이메일 쓰시면 되는데요. 877-877 radio@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매 월말은 5분께 좋은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민씨. 저 커네티컷에 사는 62살 김정임입니다. 지민씨 방송 참 오래 들었어요. AM 라디오 시절부터 들어왔으니까요. 벌써 10년 넘었죠? 잘 맞춰지지 않는 라디오 채널 맞추면서 들었는데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HD 라디오로 아주 잘 듣고 있답니다. 이민 와서 이 나라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내 속을 털어놓을 사람이 마땅치 않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지민 씨 방송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아마 지민 씨 방송 덕분에 이 이민 생활을 버텨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오늘은 제 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쓰다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좀 망설였는데 이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딸이 36입니다. 외동딸이에요. 딸이 결혼할 때 제가 많이 반대했습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뭔가 이 두 사람이 안 맞는다는 느낌이 엄마 눈에 너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딸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표현을 잘하는 아이인데 상대는 무뚝뚝하고 본인 방식이 아주 확고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살아온 환경도 너무 달랐고 가치관도 다른 게 대화할 때마다 보였습니다. 제가 딸한테 몇 번이고 얘기를 했죠. 니네 둘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좀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봐. 라고요. 근데 딸은 제 말을 안 들었습니다. 엄마는 왜 내가 좋다는 사람을 반대해? 엄마 인생 아니잖아. 라면서 결국 결혼을 강행했어요. 그때 저는 마음을 접었죠. 반대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고. 그쵸? 딸 인생은 딸이 사는 거니까요. 마음 한켠엔 내가 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제발 내 걱정이 기우이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손자가 생기니 저도 기쁘고 딸도 행복해했죠. 근데 결혼한 지 3년쯤 됐을까요? 딸한테서 뭔가 미묘하게 달라진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하면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고 웃음소리도 예전처럼 밝지 않았고요.
만나도 어딘가 그늘진 것 같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물어보면 늘 별일 없다고 엄마가 예민한 거라고 넘겼죠. 그러던 어느 날 별거 하고 있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듣게 됐어요. 딸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사촌들끼리 얘기하다가 그렇게 전해 들은 얘기였습니다. 딸한테 물었더니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잠깐 별거 중이라고 곧 합칠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딸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죠. 그리고 정말로 얼마 후에 둘은 다시 합쳤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합쳤다 싶으면 또 별거 소식이 들리고 별거 했나 싶으면 다시 합쳤다고 하고 그렇게 몇 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계속 마음을 졸이면서 딸이 먼저 얘기해 주길 기다렸어요. 억지로 캐내지 않으려고 딸이 준비가 됐을 때 말하겠지 하고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딸이 엄마 이제 다 괜찮아. 사이도 좋아졌어. 라고 하는데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지민 씨, 자식 목소리는 엄마가 알거든요. 행복할 때랑 힘들 때랑 엄마는 느껴요. 말은 잘 산다고 하는데 목소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이 영 불편하고 뭔가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결국에 제가 딸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죠. 딸이 워낙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서너 명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 와서 자고 먹고 아주 제 딸들 같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애들이 다 잘 지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하고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반응 자체가 이미 뭘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알면서 감추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다 그 중에 한 아이가 결국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딸이 이혼을 했다고요. 그것도 꽤 됐답니다. 딸이 친구들에게 엄마한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울면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그렇게 반대하던 결혼인데 이렇게 됐다는 거 알리고 싶지 않다고요. 엄마한테 상처 주기 싫다고 했답니다. 지민 씨, 저 그 얘기 전해 들으면서 한참 울었습니다. 딸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가장 힘든 시간을 혼자 버티면서 친구들한테 울면서 부탁하면서 엄마 앞에서 웃는 척, 잘 사는 척을 2년이나 해온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혼자 버텼는지, 그 2년 동안 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를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도 되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더 빨리 눈치채고 더 빨리 다가갔어야 했던 건 아닌지, 반대했던 결혼이 이렇게 됐다는 사실보다 딸이 그걸 엄마한테 말 못하고 있었다는 게 더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딸한테 어떤 엄마길래 가장 힘든 순간에 엄마한테 말을 못했냐고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지금도 딸은 저랑 전화하면 잘 지낸다고 태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모른 척을 하고요. 물어보고 싶은 건 많은데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들키면 딸이 더 상처받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민 씨, 제 딸을 어떻게 안아줘야 될까요? 오늘도 지민 씨 방송 들으면서 또 마음을 달래봅니다. 지민디 씨,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에 살고 있는 78살 할머니입니다. 이렇게 할머니가 돼서 라디오에 편지를 쓰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정말 마음속에 쌓인 게 너무 많아서 용기를 한번 내봤습니다.
사실 이메일을 이렇게 길게 써본 게 언젠지 생각도 안 나네요.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고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이 나이에 남편 흉을 보자니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대로 가슴에만 담아두자니 내가 숨이 막힐 것 같아서요. 예전에 아침 방송 하실 때부터 들었습니다. 아유, 얼마나 방송을 그렇게 잘하는지. 제가 지민 씨 팬이에요. 넘버원 팬입니다. 게다가 요즘엔 이렇게 우리 사는 얘기를 전해주니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말 통하는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고 속 얘기할 때도 마땅치 않은데 지민 씨 방송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위로도 받습니다. 아이고,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들 사연이 있구나 하고 마음을 달래고 있죠. 그 위로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는 영감 얘기예요. 제 영감이요. 영감은 올해로 80살이 됐습니다. 2살 차이밖에 나지 않죠. 결혼을 하고 이민 왔으니까 우리가 같이 한 세월이 5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젊을 땐 고생도 많이 했어요. 이 나라 처음 왔을 때 영어도 잘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요. 돈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맨손으로 시작을 했죠. 남편은 식당 일도 해보고 장사도 해보고 전에 애들 슬슬 키우면서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엔 젊을 때니까 지쳐도 지친 줄 몰랐어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몸이 부서지도록 살았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잘 크는 걸 보면서 힘든 거 있고 내가 나이가 들면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하는 기대로 버텼답니다. 근데 지민 씨, 그 기대가 꽤 많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주 노인 흉내를 제대로 내거든요. 2살 차이밖에 안 나면서 자기는 노인이고 저는 아직 팔팔한 사람인 양 행동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오늘 아침은 뭐야? 예요. 뭐 잘 잤냐 이런 말까지는 원하지도 않지만 눈 뜨자마자 먹을 거 얘기부터 합니다. 삼시세끼를 다 차려줘야 돼요. 차리면 먹고 먹고 나면 소파에 가서 자고 또 차리고 먹고 또 차리고 먹고 그게 하루 종일 일과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나이 드니까 그렇겠지 하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또 남자니까 하고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지민 씨, 남편만 아픈 게 아니거든요. 병원을 같이 다녀보면 의사가 남편은 나이에 비해서 건강하답니다. 혈압도 안정적이고 혈당도 다 정상 수준이고요. 심장도 멀쩡하대요. 그 말을 듣고 병원 문을 나서면 이 양반이 또 활개를 치고 걷습니다. 그렇게 멀쩡하게 걸어서 주차장까지 가놓고 운전은 저한테 시키고요. 집에 오면 허리 아프다,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소파에 쓰러져서 이것저것 시킵니다. 제가 무슨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것처럼요. 근데 아들이 놀러 온다고 하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또 잘 걷거든요. 전 그걸 볼 때마다 아주 허탈합니다. 선택적으로 아픈 척을 하니까요. 지난번엔 제가 감기가 아주 심하게 걸렸었습니다. 진짜 몸을 가누기가 힘들 정도였거든요. 목이 잠기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열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너무 아픈데 오늘 하루만 좀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없을까? 라면이요. 물 끓여서 면 넣고 스프 뿌리면 되는 그 라면이요. 제가 뭐 어렵게 설거지를 해달라거나 청소를 해달라거나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라면 한 그릇 끓여서 자기 입에 넣으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라면을 내가 왜 끓여? 당신이 아프면 얼마나 아프다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지민 씨, 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화가 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50년을 넘게 같이 살았는데 라면 끓여서 자기 입에 넣으라고 하면 아이고 당신 아픈데 뭐 먹을 거 내가 사올까? 그런 건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에 들어가는 자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라면 한 그릇도 못 끓여 먹겠다고 저보고 뭐가 그렇게 아프냐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외로웠어요. 결국엔 그날도 제가 일어나서 뭔가를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저는 안 먹었고요. 딸이 가끔 와서 아유 엄마는 아버지한테 너무 잘한다고 칭찬합니다. 근데 전 그 말이 싫어요. 칭찬받을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편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그냥 바보처럼 버티고 있다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지민 씨, 제가 이 양반한테 수십 번 얘기를 했습니다. 조곤조곤도 해보고 진지하게도 얘기해보고 한 번은 화를 내기도 했었어요. 나도 이제 78이야. 나도 몸이 아파. 내가 네 종이냐? 라고 했더니 당신은 원래 부지런한 사람이잖아. 내가 어디 아픈지 어떻게 알아? 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산 게 제 죄가 된 겁니다. 평생 부지런하게 살았더니 지금 이 나이에도 이렇게 일하는 게 당연한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지민 씨, 아이고 우리 손녀딸, 딸 같은 지민 씨한테 내가 이런 말 하소연하니까 웃기죠? 근데 내가 이 나이에 남편한테 뭐라고 좀 해야 정신을 차릴까요? 집에서 나가라 그럴 수도 없고 내가 짐 싸서 나올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이대로 몸이 다 닳도록 남편 수발 들다가 제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아요. 이러다 정말 제가 먼저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2살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지민 씨 방송 들으면서 오늘도 마음을 달래봅니다. 항상 건강하고 오래오래 방송해 주세요. 지민 씨 목소리가 이 할머니한테는 정말 큰 힘이에요. 지민리 씨 안녕하세요. 저는 롱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68살 김자영이라고 합니다. 지민 씨 방송 저도 아주 오래 들었어요. AM 라디오 시절부터 시작해서 꽤 오래됐죠. 그때는 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도 지민 씨 목소리를 잘 찾아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음질 좋은 FM으로 요즘에 지민 씨 목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게다가 이민 생활 얼마나 고단하고 외로운지 이민 생활 하는 사람들만 알잖아요. 이 외로운 시간에 지민 씨 방송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을 때마다 아유 내 얘기네. 저것도 내 얘기네.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지민 씨가 방송을 안 했다면 제 이민 생활은 훨씬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한테 힘든 일이 생겼어요. 혼자 끌어안고 있기에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오늘은 좀 털어놓으려고요. 한 달쯤 됐을 거예요. 올해 들어서요. 뉴저지에 살고 있는 제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오래된 친구죠. 처음엔 그냥 안부 전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말을 꺼내는 게 좀 이상했습니다. 뭔가 뜸을 들이다가 내가 좀 걱정돼서 그러는데 네 아들 부부 요즘에 사이 괜찮니? 별거 했니? 아니면 이혼한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머머 아니야 왜 그러는데? 라고 했더니 뉴저지에 있는 식당에서 며느리를 봤다는 겁니다. 근데 제 아들이 아닌 다른 남자랑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뭐 솔직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고요. 식당에서 밥 먹는 게 뭐 문제가 되나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뉴저지에 제 친구들이 여럿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 장도 같은 데서 보고 식당도 비슷한 데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못 봤나 해서 저한테 말을 안 했대요. 혹시 그런 말 했다 저하고 관계가 이상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횟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우리 며느리인 게 확실하고, 그래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저에게 연락들을 한 거였습니다. 폴리에 있는 마트에서 같이 장 보는 모습도 여럿이 봤고, 식당 여기저기에서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다니는 걸 봤다는 거예요. 혹시 제 아들 부부가 이혼했는데 제가 말을 안 한 걸로 알고 조심스럽게 늘 물어봤습니다. 아, 저 그 말 들었을 때 지민 씨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진짜. 우리 며느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하고 뭐 자주 연락을 하고 같이 어디 다니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명절, 생일, 뭐 아이들 행사 있으면 다 빠지지 않고 잘 챙기고요. 제가 작년에 무릎 수술했을 때도 매일 음식해서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 며느리였거든요. 아들하고도 사이 좋았고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게 다 연기였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아니야, 연기는 아니겠지. 그때는 진심이었겠지.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왜 생긴 건지 더 궁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아들한테 이 사실을 말해야 하는지가 요즘 제일 고민입니다. 아들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저하고 전화해도 목소리 이상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혹시 아들이 눈치채고 있는데 저한테 말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건지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진짜 모르는 거라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아휴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고 혹시 그걸 제가 알면서도 말 안 했다는 걸 나중에 알면 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럴까요? 손주들은 중학생 하나, 고등학생 하나입니다. 그 나이 아이들한테 부모의 이런 상황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도 모르고요. 물론 뭐 요즘에 이혼하는 집 한두 집이 아니지만 애들이 혼란스럽고 피해를 볼 건 당연한데 그렇다면 어떤 결정도 가볍게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며느리한테 직접 뭐 따져 물을 수도 없잖아요. 제가 본 게 아니고 친구들한테 들은 거니까요. 혹시라도 며느리가 발뺌을 하면 저도 뭐 할 말이 없고 자칫하면 며느리하고 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뭔가를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깐 해보긴 했어요. 근데 여러 명이 여러 번 봤다면 그걸 잘못 봤다고 오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겠죠. 모른 척하고 살자니 아들한테 미안하고 말을 했다간 상황이 더 복잡해질까 봐 겁도 나고요. 그래서 어느 선택도 마음이 편하질 않습니다. 진짜 요즘 이 생각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있어요. 지민 씨, 이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들과 조심스럽게 얘기를 좀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스스로 정리하기를 제가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아예 그냥 모른 척하고 사는 게 나을까요? 애들 아버지한테는 말도 못 꺼내고 있어요. 친구들은 이 방송을 들으면 단번에 제가 보낸 걸로 알 겁니다. 지민 씨 말씀도 듣고 싶고 청취자들의 의견도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리고 건강하세요. 롱아일랜드에서 김자영 드립니다. 우리 자영님께서 지금 마음속에 얼마나 복잡하실지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아주 답답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들의 일이니까 그냥 입을 꾹 시어머니가 닫고 계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지민 씨 안녕하세요. 저는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는 55살 정신영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방송을 들으면서 그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고 마음을 달래는 게 제 일상이 됐습니다. 오늘은 근데 정말 터질 것 같은 속을 좀 풀어놓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됐어요. 저는 간호사입니다. RN으로 일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이 일이 얼마나 고된지는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답니다. 체력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정말 쉽지 않아요.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몸이 늘 리듬이 엉켜 있습니다. 일 끝나고 집에 오면 다리가 퉁퉁 부어있고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허리도 제대로 안 펴질 때가 많거든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예전처럼 회복도 빠르지 않고요. 쉬어도 피로가 완전히 가시지 않는 날이 늘어납니다. 그래도 저는 제 일을 사랑해요. 또 가족들을 위한 일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서 20년 동안 불평 없이 해왔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남편이 선언을 했어요. 자기는 이제 일을 그만하겠답니다. 남편이랑 저랑 동갑이거든요. 55.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라서 왜? 어디 아파? 하고 물었죠. 사람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뭔가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거 아닌가 싶잖아요. 혹시 뭔가 나쁜 진단을 받았는데 저한테 말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한 번뿐인 인생, 건강할 때 즐겨야겠답니다. 낚시도 가고 골프도 치고 산에도 가고 싶대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제 살겠답니다. 지민 씨, 저는 그 말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이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55에 은퇴해서 골프 치고 낚시하겠다는 게 우리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희 형편, 모아놓은 돈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집 한 채인데 이 동네 집값이 다른 데처럼 많이 오르지 않아서 남들은 집값 올라서 돈 벌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정도도 아닙니다. 거기다 막내는 아직 고등학생이거든요. 미술이나 디자인을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 돈 들어가는 것도 많은데 진짜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저희 노후 준비도 사실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남편이 자기는 일을 그만하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보고 2배로 일을 하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버타임을 뛰든지 파타임으로 하나 더 하면 된다고요. 지금 또 허리가 휠 것 같은데 저보고 2배로 일을 하랍니다. 자기는 이제 놀겠다고요. 지민 씨, 저랑 남편이랑 동갑이잖아요. 저도 55이에요. 제 몸도 예전 같지 않거든요. 뼈마디도 아프고 피로도 잘 안 풀리고 업무 강도가 점점 벅차게 느껴지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일을 조금 시간을 줄여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던 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2배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그랬죠. 나는 안 힘드냐고. 내 몸은 안 중요하냐고 했더니 당신은 원래 건강하잖아. 라는 거예요. 남편은 조금만 아파도 그냥 난리 법석을 치는데 저는 아프다는 소리 잘 안 하거든요. 그렇게 아프다는 말 안 하고 살아온 게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싶더라고요. 저 혼자 참고 견뎌온 게 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인식된 거잖아요. 아이들 앞에서는 아직 내색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아이들이 알면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는데 그러고 나면 지쳐서 혼자 방에 들어가서 멍하니 앉아있게 됩니다. 정말 남편이 무슨 나쁜 병 진단을 받은 건 아닌지 아직 의심이 약간 가기는 해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 나이에 이런 결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혹시 나쁜 병에 걸렸는데 말 못하고 혼자 앓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그 마음이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한데, 물론 병에 안 걸린 게 다행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저렇게 일을 놓고 놀겠다니 너무 황당합니다. 지민니 씨, 이 상황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그래, 너는 놀아라. 내가 일 2배 할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단호하게 안 된다고 선을 그어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 이 사람이 현실을 좀 볼지. 오늘도 머리가 너무너무 깨질 것 같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지민 씨 방송 들으면서 오늘도 버티고 있어요. 사실 집 앞에 다 와서도 지민 씨 방송 다 듣고 집에 들어갑니다. 남편 얼굴 보기 싫어서요. 뾰족한 해결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지민 씨도 건강하세요. 우리 남편분께서 지금 꿈을 꾸고 계신 것 같죠? 현실로 어서 돌아오셔야 될 텐데요. 꿈은 밤에 꾸고 낮에는 아직 이 일 할 수 있는 나이니까 아내에게만 짐을 2배로 지우지 마시고 얼른 꿈에서 헤어나시길 바랍니다. 일하는 날짜를 하루 정도 줄여서 그때 낚시도 가고 골프도 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